정치 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무기명으로 진행돼서 뭐 개별 위원들이 실제 뭐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자들 취재 이렇게 보면은 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는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뭐 기권도 부결이니까 네. 그 기대했던 표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몇 명인가 찬성하겠다고 다섯 분이 커밍아웃한 미리 말씀을 있었는데도 하셨었죠. 예. 불구하고 뭐 그 표가 다 나온 거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 뭐 얼마라도 또 저기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들 또 보니까. 근데 그쪽으로서는 뭐 대성공이죠. 대성공이다.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단일 대우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 원내 지도부가 설득하고 의원총회 열고 이런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세요?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뭐 그게 꼭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간에 그건 별개로 네. 원내대표단으로서는 네, 네.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5분이 만약에 다 정말 찬성의 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좀 있을 수도 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야권이라고 해도 뭐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뭐 다른 무소속인 데로 분도 계시고 다른 당 가시는 분들까지 분들도 다 계시고. 예. 포함하는 거니까 뭐 그 개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글쎄,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제 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다가 부결이 되긴 했지만 22대에는 또 재발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말이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때 과연 그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또 높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뭐 비호감도도 높았고. 근데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저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네. 그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사실 그걸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총선까지 하여간 이렇게 지휘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잖아요. 뭐 어제 또 그거 표결 끝나고 나서 그 통화를 몇 번씩 했다는 등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참 저거 그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저거를 저렇게 계속 저렇게 덮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깨끗이 터는 게, 예? 그 요새 또 그 뭐 시끄러운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예. 거기도 사실 맨 처음에 저러지 않고 처음에 깨끗하게 그냥 인정을 인정하고 했으면, 그랬으면은 네. 그거 그러고 보니 사과하고 했으면 뭐 조금의 자숙 기간 거쳐서 괜찮을 거를 온갖 지금 뺑소니를 쳤다가 나중에 나타나 그 측정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별 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국민들한테 좀 그 똑같다고 봐요. 언제까지 결국은 따라다닐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사병 하나 죽었다고 그 사단장이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그 대령을 갖다가 수사단장을 어쩌고 했던 그게 너무 나간 경로인지 뭔지 몰라도 그놈의 경로가 끼친 파장이 너무 컸단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깨끗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더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좀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할수 그러면 있다.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이제 통화 내역 그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중요한 고비고비 중요한 순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의심이 갈 수밖에 아니 그 없죠. 뻔하지. 아니 무슨 저기 대통령이 장관하고 그것도 뭐 그 공영 폰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통화가 그리고 그 타이밍으로 봐서 네. 저거 김호중 씨가 그 다음 날 나타나서 뭐 처음엔 뭐 술도 안 먹었고 뭐 어쩌고 하는 거하고 지금 다 그렇게 오버랩돼서 저한테는 보여지대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갈 만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뭘 어떻게 변명을 하든 국민의 몇 프로나 그걸 믿겠어요 그 얘기를. 그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뭐 수석이나 장관들하고 통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앞에 출연하신 분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다 거의 이랬다고요. 없다고 예. 봐야죠. 그러면은 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 근데 이제 업무상으로? 되게 업무상 뭐 예, 저기 예.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부속실장이나 부속실을 여기서 통해서, 예. 대통령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하는 일이야 있죠. 있는데 뭐 그렇게 개인 휴대폰으로 저렇게 저거는 저걸 가지고 자꾸 하려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제 이제 이게 부결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야 된다,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 예.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임기하고 반비례하잖아요. 하루하루 권력은 준다. 예.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대통령이 권력이 제일 쓸 때가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인수위 때가 제일 권력이 센 거고. 근데 이제 올 가을쯤 가면 반환점을 돌잖아요. 저 5월 10일 날 취임이니까 6개월 딱 하면 11월 10일이 반환점에 대개 대통령 권력이 반환점을 돌면요. 그 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당정 관계가 그러고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야 네. 대통령보다 다 아무 공천 받는데 대통령은 물러난 다음이고 대통령 임기보다는 더 오래 하시는 오래 분들이니까. 하고 네. 그러니까 예. 저기 예. 물론 이번 건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고 뭐 또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아직도 3년간 뭐 인사권을 자리가 많잖아요. 보낼 수 있는 사람 낙천자들을 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작용했는지 몰라도 22대에는 이제 반환점 돌면은 네. 뭐 그런 자리도 별로 많지 않을 거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들죠. 네. 누가 대드는 상황까지 아니 그러니까 가는 대통령이 건가요? 잘하면 따르고 뭐 자기들이 보기에 저 펴떨어지는 짓을 대통령이 만약 펴떨어지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대들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 대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더 줄잖아요. 그리고 예. 단일 대우 유지가 쉽겠나? 지금 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죠. 또 예. 저기 당선된 사람들이 그 되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선된 지역에 자기 유권자들한테는 또 좀 대드는 게 재선에 별로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된다고 된다고 보면 판단하면 예?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 줄 거고 예. 그래도 요 수도권에서 뭐 좀 어렵게 됐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괜히 이랬다가 나 다음에 내 배지도 못 따라 그러면 이제 좀 쓴소리하고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본인들의 이익하고 더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거네요. 아니, 대개는 그렇죠. 네. 저기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재선이니까.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야 7당이 공동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야 공조의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이미 걸려 있는 걸렸다? 건 이미 네, 걸려 있는 네. 건 뭐 새삼스럽게 뭘 다시 하자 그래요. 요번에도 다 함께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협조가 잘 되고 공조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슷하게 아니 지금 거기야 뭐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이견이 거다. 없겠죠. 네. 어제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외에 야당이 5개 법안을 추가로 이제 단독 처리를 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세월호 지원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시면. 뭐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도 네. 이러는 거 보면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 21대 국회에 제일 아쉬웠던 게 네. 꼭 그거는 이 소위 다수당 민주당의 폭주였느냐 저쪽이 전혀 협조를 안 했느냐인데 네. 우리 지난번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진 것은 우선 야당 대표를 이제사 총선 지고 나서 처음 만났잖아요. 2년간 한 번도 그렇게 몇 번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 거니까 저쪽에서도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여야 항상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저 정책에 대한 접근도 달라도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상 합의를 했어요. 저렇게 단독 처리. 그리고 그때는 물론 과반일 때도 있어서 단독 처리를 못 할 하는 수가 측면도 없을 있었지만, 때도 그런 면도 있었지만 예. 그 전의 정치는 그래도 그걸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막판에 가서는 네. 그 양당이 다 이제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양보했냐, 다. 근데 그래야 이제 그래야 타협이- 합의가 된다. 합의가 타협이 되는 거 된다. 아니겠어요? 예. 근데 둘 다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지지층에서 요만큼도 책 안 잡히려고 잡히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예. 뭐 제가 구체적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저 거부권을 저렇게 열 번씩이나 하고 또 뭐 열 몇 번을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그 전부 그런 타협 자체를 제대로 안 거부하는데 했다. 더 많은 책임이 그쪽에 있지 그쪽에 않겠냐. 있다. 예. 제가 뭐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야당의 이런 단독 처리보다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고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태원 네, 법원 네. 이제 저기 용산 가서 만나고 나서 합의가 됐죠. 있죠. 모든 법안이 지금 뭐 하는 게 단독 처리된 법안이 저쪽에서도 야 뭐 저렇게 저 다수당이 저런다 그러면 저기 그 어느 정도 그쪽에 요걸 들어주되 우리가 생각하는 요 문제점 요건 좀 보완해 달라고 그러죠. 주고받고 할 수가 글쎄,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졌었으면은 그 거기가 더 됐을 건데 그때 이제 뭐 가령 대통령실이 그 동안의 태도로 봐서는 그 하지 마 뭐 이러면 뭐 꼼짝을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국회의 그 입법 과정이나 여기에는 가능하면 대통령실이 관여를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좋다. 하면은 이제 그 대개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그 4개 법안 중에요. 그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법이 민주유공자법이에요.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 받으셨고 38년 만에 무죄 선고도 받으셨는데요.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아마 그 법안 소위에서는 저쪽에서도 그 가령 뭐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에 다 동의를 했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셀프 뭐 입법이다 뭐 큰 저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분 그때 그리고 저 상해를 입어가지고 뭐 부상으로 평생 부상을 안고 살아가는 분. 전 저희 사건에서도 그때 고등학생 때 관여했다가 그 정보부의 모진 고문 속에서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뭐 약간의 뭐 보상은 나왔지만 그 다른 그걸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자고 하는 거 그 대상은 그 저기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 부상자 이제 여기에 국한하는 거니까 지금 사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뭐 민주화운동 한 사람을 갖다 뭘 대우하자는 건 아닌데 자꾸 뭐 저기 언론에서도 뭐 셀프 뭐 해가지고 뭐 운동권 있었던 사람들이 다 되는 뭐 것처럼 하는 건 아니다. 요건 숫자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한 8, 900인데 가령 이제 그 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보험부 소관이니까 보험부에 심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좀 될 만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동의대 사건이다, 뭐 또 뭐 반국가당 국민들이 채로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뭐 대법에서 이랬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결국 보험부에서 심사해서 네. 제외하면 되고 적어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도 선이면은, 주변에 예, 그런 예.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생각보다 정신질환을 그 얻는 그 젊은 시절 그 고문의 공포 속에서 뭐 그런 사람 평생 거의 정신병원에 가서 그렇게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것도 없었어요.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보다 딱 해준 그런 거 하자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국력으로 봐서나 그 최소한으로 그 이렇게 좁혀서 하는 거에 대해 더군다나 또 보험부에 또 심사를 거쳐서 그 가려낼 건 가려내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전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보시고 취지를 알면은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쟁점 법안 4개가 상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압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요.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장이 되면 뭐 누구나 다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이제 애를 굉장히 쓰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징적인 사건이 당선자 시절인가 저기 취임을 한 직후인가인데 그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이제 임기 말이었어요. 의장으로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 양당이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쪽 당의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 뭐 보도된 걸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아유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합의까지 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걸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저게 그때 야 참 이 정권 어렵겠다. 이 야당이 숫자가 이렇게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 협치가 잘 안 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그거였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진표 의장인들 또 김진표 의장뿐만 아니라 어느 의장이든 가능하면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비트는데 제일 큰 책임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취임 직후에. 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래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 소신으로 그거 원래 지구당을 폐지할 때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지구당이 그 당시에 그게 소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4년 2월 달인가 이제 그 16대 국회 저 총선 17대 총선 직전에 한 건데 그 돈을 못 쓰는 게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적발해서 못하게 하면 되지. 저거 하니까 돈 많이 든다고 지구당을 폐지한 거는 아예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반하는 거고 전 그건 폐지돼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은 훨씬 투명성이 강화된 요즘 그러니까 저건 정말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돈 쓰는 거 무서워서 그 장독 깨트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당 없앤 거는.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를 왜 없애냐 이런 거예요? 투명하고 또 이 정치자금을 함부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이거 지구당이 뭐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돈 쓰고 그랬다간
언제 뭐 그렇죠. 무슨 사고가 날지 네, 모르는 네. 그 시절만 해도 이제 이거 뭐 지구당 때문이 아니라 네. 원래 선거 치르면 돈 많은 사람은 몇십억도 쓰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지구당이 시절이. 부활하면은 뭐 원외 신인들한테 좀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 지금 민주주의 정당을 한다는 나라는 네, 네. 다 지구당이 있는 거예요, 정당에. 그걸 그리고 지금 없앤 게 잘못이었다. 없앤 게 잘못이고 예, 예, 또 지금 당원 협의회니 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예. 그 사무실도 못 갖게 하잖아요. 지금 여야 두 정당에 예. 각 지역에 소위 지구당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예. 불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뭐 당원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걸로 다 심지어 저 벌금문 현직 의원들도 꽤 여러 명이에요. 이게 다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 다 하고 건데, 있는데 왜? 불법인데 네. 모두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원래 사무실 못 갖게 돼 있고 현역 의원은 후원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뭐 지방 의원들 이렇게 자기들 사무실이라고 그래. 실제로는 네. 지구당 사무실 역할하는데 하여튼 거기 모여서 당원협의 회의를 하면 걸리는데 그 몇몇 좀 검찰에 눈밖에 났던 몇몇 의원들은 네. 거기서 회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재미없다. 없는 네. 그런 법이에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금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이걸 예, 못한 예. 거는 대개 정치권의 이해보다 마치 지구당을 없앤 게 정치 개혁인 거라고 네. 예, 예. 그 착각한 언론의 탓도 이런다 그러면 또 이게 정치 개혁 후퇴하냐 이러고 뭐 갖다가 저거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들 못하는데 저건 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알면은 그런 예. 일은 없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